여러분은 혹시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먹고 있는 음식이 있으십니까? 특히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해서 견과류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40년 동안 내과 의사로 병원 응급실에서 수없이 봐온 환자들 중에는 건강을 위해 먹던 음식 때문에 오히려 혈관 상태가 더 악화된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겨울철 새벽 시간에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오는 어르신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혈압이 높고 혈관이 약해져 있는데도 몸에 좋다는 말을 믿고 짠 견과류나 가공된 견과류를 매일 습관처럼 드시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견과류 자체는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에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매일 아침 소금이 묻은 땅콩과 아몬드를 드셨습니다. 본인은 건강관리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져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관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나트륨 섭취와 잘못된 식습관이 큰 영향을 준 경우였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혈압 조절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밤사이 천이 떨어지고 혈관이 수축하는 새벽 시간에는 뇌경색과 심혈관 질환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바로 이 시기에 짜고 기름진 가공 견과류를 자주 먹는 습관은 혈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견과류를 끊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먹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견과류는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어떤 견과류는 오히려 염증과 혈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견과류가 진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안전한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보관 습관은 무엇인지, 그리고 병원에서도 자주 설명드리는 올바른 섭취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혈압약 드시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평소 아무 생각 없이 드시던 간식 하나가 혈압과 혈관 건강을 크게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혈압약 드시고 계신 분은 댓글에 혈압이라고 한번 남겨주십시오.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생각나시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십시오. 이 영상은 꼭 저장해 두셨다가 가족들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어르신 건강 지키는 진짜 정보만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고 함께 건강 꼭 챙기십시오. 김종우 어르신은 올해 74이셨습니다. 병원에서도 보기 드물 정도로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던 분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술도 자주 드셨지만 환갑 이후 완전히 끊으셨고 담배도 오래전에 끊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매일 아침 집 근처 산을 오르며 운동을 했고 식사도 최대한 건강하게 챙기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어 아프면 결국 가족이 힘들어진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 관련 방송이나 신문 기사도 자주 챙겨보셨고 몸에 좋다는 음식은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믿고 먹었던 것이 견과류였습니다. 아침마다
짭짤한 견과류 믹스를 작은 통에 담아 드셨습니다. 아몬드와 캐슈넛, 땅콩이 섞여 있었고 고소하고 맛도 좋아서 간식처럼 드시기 좋았습니다. 본인은 건강식이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견과류는 혈관 건강에 좋다고 자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산책을 나가려던 김종우 어르신이 갑자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약간 돌아가고 오른쪽 팔에 힘이 빠졌습니다. 물컵을 들다가 그대로 떨어뜨렸고 부인이 놀라 급히 자녀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건강관리 열심히 하던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건강식만 드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는 것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초기 뇌경색 증상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병원에 오셔서 큰 후유증은 막을 수 있었지만 혈관 상태는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혈압 변동도 심했고 혈관 염증 수치도 높게 나왔습니다. 저는 식습관을 하나씩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러다가 매일 드시는 견과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견과류는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품 사진을 확인해 보니 상황이 달랐습니다. 견과류에는 소금이 강하게 들어가 있었고 기름으로 볶아진 가공 제품이었습니다.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여러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도 있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짭짤하고 고소한 맛 때문에 무염 견과류보다 이런 제품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견과류 자체만 보고 건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가공됐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소금이 많이 들어간 견과류는 혈압을 올릴 수 있고 기름에 강하게 볶은 제품은 혈관 염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래된 견과류는 산패되면서 몸속 염증 반응을 높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종우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매일 먹었던 습관이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견과류 하나만으로 병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약해진 혈관 상태에서는 작은 습관 하나가 위험을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웠던 건 본인은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누구보다 열심히 건강 관리를 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병실에서도 계속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었던 것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도 무조건 믿고 드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광고 문구가 아니라 성분과 가공 방식입니다. 건강식도 잘못 먹으면 혈관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크게 아픈 적도 없고 평소 생활도 괜찮았는데 왜 갑자기 혈관이 막혔는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뇌혈관 질환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처럼 보여도 대부분은 아주 오랜 시간 조용히 진행됩니다. 특히 뇌혈관은 우리 몸에서도 가장 가늘고 약한 혈관 중 하나입니다.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는 혈관들이 뇌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혈관들이 점점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젊을 때는 혈압이 조금 올라가도 혈관이 부드럽게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고령이 되면 혈관 자체가 굳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오래된 수도관과 비슷합니다. 새 수도관은 물이 잘 흐르지만 오래된 수도관은 안쪽에 찌꺼기가 쌓이고 통로도 좁아집니다. 작은 충격에도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벽 안쪽에 지방과 염증이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거기에 혈액 자체도 끈적해집니다. 특히 물을 적게 드시거나 짜게 드시는 습관이 있으면 혈액 점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혈액이 지나치게 끈적해지면 좁아진 혈관 안에서 흐름이 느려집니다. 마치 추운 날 굳은 기름처럼 움직임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겨울철이나 새벽 시간에 뇌경색이 많이 생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새벽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혈관이 수축합니다. 자는 동안 수분 섭취도 없기 때문에 혈액은 더 끈적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갑자기 일어나 화장실을 가거나 움직이면 혈압이 급격히 변합니다. 이미 좁아진 혈관에는 큰 부담이 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자주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좁은 골목길에 차가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라고 말입니다. 원래 길이 넓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길이 좁고 막혀 있는데 차까지 많아지면 결국 어디선가 사고가 납니다. 우리 뇌혈관도 똑같습니다. 혈관은 좁아졌고 혈액은 끈적해졌는데 혈압까지 흔들리면 결국 막히거나 터질 위험이 커집니다. 문제는 뇌혈관이 막히기 전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인 뇌경색 전조 증상은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는 것입니다. 평소처럼 말하려는데 발음이 꼬이고 혀가 잘 움직이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또는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어지럽고 중심을 잡기 어려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만 이런 증상은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특히 증상이 몇 분 있다가 괜찮아졌다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그것이 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혈관이 막혔다가 다시 뚫리는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치매와 혈관 건강의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혈관 건강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이 반복적으로 손상되면서 발생합니다. 큰 뇌경색이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혈관들이 계속 막히고 손상되면 기억력과 판단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깜빡깜빡하는 정도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점점 계산이 어려워지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성격 변화까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관리는 단순히 쓰러지는 병만 예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기억력과 삶의 질을 지키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혈압과 혈당 관리가 잘 된 분들은 치매 진행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혈관은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식습관을 조금 바꾸고 짠 음식 줄이고 혈압 관리 잘하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빨리 알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병이 생긴 뒤 후회하십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미리 알고 계신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혈관 건강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견과류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호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드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같은 호두라도 먹는 방법에 따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기대만큼 효과를 못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호두는 예전부터 뇌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유명했습니다. 모양 자체도 사람 뇌처럼 생겼다고 해서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호두에는 뇌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오메가3는 생선에만 있는 줄 아십니다. 물론 등푸른 생선에도 많지만 호두에도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액 흐름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 안쪽 벽이 거칠어지는 것을 조금 완화해주는 역할입니다. 혈관이 계속 자극받고 염증이 쌓이면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들러붙기 쉬워집니다. 그런데 오메가3는 이런 과정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성분입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혈관벽 안쪽에 지방이 쌓이기 쉬워지고 결국 혈관이 좁아질 위험이 커집니다. 호두는 이런 LDL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박영수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시 69이셨고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왔습니다. 약은 드시고 있었지만 식습관 관리가 잘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야식과 과자를 좋아하셨고 입이 심심하면 자꾸 군것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간식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과자 대신 생호두를 드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맛이 심심하다고 하셨습니다. 짠맛도 없고 달지도 않아서 적응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셨고 하루에 정해진 양만 꾸준히 드셨습니다. 약 반년 정도 지나 다시 검사했는데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내려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호두 하나만으로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식습관 전체를 조금씩 바꾸고 운동도 병행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간식 선택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박영수 어르신은 이전처럼 짠 과자나 가공식품을 덜 찾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건강한 간식 습관이 혈관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호두는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제가 어르신들께 가장 자주 말씀드리는 양은 딱 하루 7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호두는 몸에 좋은 지방이 많지만 칼로리도 높은 음식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소화가 불편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생호두를 드셔야 합니다. 소금이 들어간 제품이나 설탕 코팅이 된 제품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에 볶은 제품도 자주 드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거나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무염 제품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정말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호두의 갈색, 속껍질을 떼어내는 습관입니다. 어르신들 정말 많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쓴맛이 난다고 벗겨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래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성분 대부분이 바로 그 얇은 갈색 껍질 부분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항산화 성분과 폴리페놀 성분이 이 부분에 풍부합니다. 혈관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이 오히려 껍질에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쓴맛이 싫다고 다 벗겨내버리면 중요한 영양 성분도 함께 버리는 셈이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맛이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적응하면 오히려 고소한 맛을 더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호두는 특히 아침이나 오후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적당량을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호두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견과류는 시간이 지나 산패되면 특유의 쩐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호두는 오히려 몸속 염증 반응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관도 중요합니다. 개봉 후에는 밀폐해서 서늘한 곳이나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상온에 오래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비싼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입니다. 제대로 된 호두를 적당량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짠 간식과 가공식품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호두도 어떻게 먹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아무 제품이나 드시면 오히려 혈관 건강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생호두, 무염, 껍질째, 하루 7알, 이 4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견과류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많은 분들이 피부 건강이나 다이어트 음식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어르신들에게는 뇌 건강과 기억력 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견과류입니다. 특히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 E는 우리 몸속 세포가 산화되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뇌세포와 혈관이 빨리 늙는 것을 어느 정도 늦추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도 점점 피로해집니다.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작은 혈관들이 약해지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거나 물건 둔 곳을 깜빡하는 정도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 이름을 헷갈리고 약 먹는 시간도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로 외래 진료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아직 치매는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깜빡해서 불안하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손주 이름이 순간적으로 생각 안 날 때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명자 여사님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른한 살이셨고
평소 성격도 꼼꼼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깜빡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왜 열었는지 잊어버리고 약 먹는 시간도 자꾸 놓쳤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손주 이름을 순간적으로 헷갈렸던 일이었습니다. 평소 누구보다 손주를 아끼던 분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걱정이 커졌고 점점 자신감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심각한 치매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혈관 건강과 수면 상태, 식습관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간식 습관을 보니 딱딱하게 볶은 아몬드를 자주 드시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너무 딱딱하다 보니 제대로 씹지 못하고 급하게 드시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어르신들은 치아 상태나 잇몸 힘이 예전 같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단단한 견과류를 무리해서 드시면 소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강하게 볶은 아몬드는 맛은 고소하지만 영양 균형 측면에서는 아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자 여사님께 아몬드 먹는 방법을 조금 바꿔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린 것이 따뜻한 물에 잠시 불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몬드를 너무 오래 담가둘 필요는 없습니다. 짧게라도 불리면 식감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하면 치아 부담도 줄고 소화도 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좋은 방법은 아몬드를 갈아서 드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두유나 우유에 갈아 넣어서 마시면 훨씬 부드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바쁜 아침에도 부담이 적고 목 넘김도 편안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드시기 시작한 뒤 이명자 여사님은 간식 습관이 훨씬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불안감이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기억력이 완전히 젊을 때처럼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관리하면서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있다는 안정감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자주 말씀드립니다. 기억은 단순한 기능이 아닙니다. 삶의 존엄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가족 이름을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하고 일상의 소소한 순간을 기억하는 것은 결국 나답게 살아가는 힘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뇌 건강 관리는 더욱 중요합니다. 물론 아몬드 하나 먹는다고 치매가 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한 식습관과 혈관 관리, 충분한 수면, 꾸준한 움직임이 함께 이어지면 뇌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몬드도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닭에 코팅된 제품이나 짠맛이 강한 제품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건강은 거창한 비법보다 작은 습관에서 달라집니다. 오늘부터라도 너무 딱딱한 가공 아몬드 대신 부드럽고 부담 없는 방식으로 바꿔보십시오. 몸도 훨씬 편안해지고 꾸준히 실천하기도 쉬워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뇌와 혈관을 아끼는 습관을 시작하면 앞으로의 삶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스타치오는 제가 외래에서 혈압이 높은 어르신들께 자주 설명드리는 견과류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대로 드시는 분보다
잘못 드시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한 봉지를 다 드시거나 짭짤한 맛 때문에 계속 손이 가는 제품을 매일 드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습관이 혈관 건강을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은 점점 딱딱해집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고무줄처럼 부드럽게 늘어나고 줄어들지만 연세가 들수록 탄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고혈압이 오래 있었던 분들은 혈관벽이 늘 긴장된 상태로 버티고 있게 됩니다. 저는 이 상태를 자주 이렇게 설명합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호스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계속 압력이 높게 걸리면 결국 작은 자극에도 손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피스타치오에는 이런 혈관 압력을 조금 부드럽게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칼륨입니다. 칼륨은 몸속 나트륨 균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몸에 쌓인 짠 기운을 어느 정도 밖으로 내보내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혈압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피스타치오에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혈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산화되고 손상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스트레스, 수면 부족이 반복되면 혈관 안쪽 벽이 점점 약해집니다. 항산화 성분은 이런 손상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혈관이 덜 지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드시는 피스타치오는 대부분 짠맛이 강한 제품이라는 점입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쉽게 파는 제품들을 보면 소금이 많이 묻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제품은 단맛 조미까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제품을 매일 먹게 되면 피스타치오의 장점보다 나트륨 섭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2, 세 최성만 어르신도 비슷했습니다. 혈압약을 오래 드시고 있었는데도 아침 혈압이 자꾸 높게 나왔습니다. 식사는 싱겁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자세히 해보니 저녁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짭짤한 피스타치오를 한 줌씩 계속 드시고 계셨습니다. 본인은 견과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확인해 보니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특히 밤 시간에 짠 음식을 먹으면 자는 동안 혈압 변동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피스타치오를 무염 제품으로 바꾸고 양을 줄인 뒤에는 혈압 변화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먹었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생각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스타치오를 고를 때 꼭 3가지를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무염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능하면 가공이 적은 제품을 고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양을 욕심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견과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피스타치오는 지방 함량도 높은 식품입니다. 물론 좋은 지방이 들어있지만 과하게 먹으면 결국 칼로리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활동량이 줄어든 어르신들은 쉽게 체중이 늘 수 있습니다. 체중 증가는 다시 혈압과 혈관 건강에 부담을 줍니다. 하루 섭취량은 보통 한 줌 이내면 충분합니다.
손으로 가볍게 쥐었을 때 넘치지 않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을 매일 드시는 것은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밤늦게 계속 드시는 습관은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가 약한 어르신들은 딱딱한 피스타치오를 억지로 씹다가 턱 관절이 아프거나 소화가 불편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고 한 번에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과 함께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 상태에 맞게 제대로 먹는 것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수많은 혈관 환자들을 보면서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은 특별한 보약보다 작은 습관에서 무너지고 또 작은 습관에서 다시 회복된다는 점입니다. 피스타치오는 잘 먹으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짠 제품을 습관처럼 많이 드시면 오히려 혈압을 더 흔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집에 있는 피스타치오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소금이 많이 묻어 있지는 않은지, 내가 너무 많이 먹고 있지는 않은지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제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좋은 견과류를 꾸준히 먹고 있는데 왜 혈압이 좋아지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를 오래 하면서 느낀 것은 음식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같은 음식도 먹는 시간과 방법에 따라 몸에 주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래에서 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어르신들께 꼭 하나의 생활 습관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333 습관입니다.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7시입니다. 왜 제가 아침 시간을 강조하느냐면 실제로 뇌경색과 심혈관 질환은 새벽과 아침 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병원 응급실에서도 새벽부터 갑자기 쓰러져 오는 어르신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가족분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새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 섭취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혈액이 조금 더 끈적해집니다. 특히 연세가 들수록 혈액 점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새벽 시간에는 혈압도 갑자기 변동하기 쉽습니다. 잠에서 깨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혈관이 긴장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자주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오래 세워둔 국물 위에 기름이 굳는 모습을 떠올려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차가워진 상태에서는 흐름이 둔해집니다. 혈액도 비슷합니다. 밤새 움직임이 적고 수분이 부족하면 흐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기상 후 첫 1시간은 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몸을 어떻게 깨우느냐에 따라 하루 컨디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30번 씹기입니다. 이 부분을 의외로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노년층 건강에서는 매우 중요한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위장 운동이 느려지고 소화 효소 분비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견과류는 생각보다 소화가 어려운 음식입니다. 급하게 삼키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은 제대로 씹지 못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몸이 영양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도 효과를 제대로 못 보는 것입니다. 침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침 속에는 소화를 도와주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음식을 오래 씹을수록 침과 잘 섞이게 되고 위장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위장이 편해야 혈관도 편해진다고 말입니다. 특히 견과류는 꼭 천천히 씹어야 합니다. 서둘러 먹는 습관은 혈관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급하게 먹으면 혈당과 혈압 변동도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천천히 씹으면 포만감도 빨리 느껴져 과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견과류만 먹으면 속이 답답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천천히 오래 씹는 방법을 알려드린 뒤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은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몸이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만드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45도 물 150ml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찬물을 벌컥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에 몸이 차가운 상태에서는 너무 찬물이 위장을 놀라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은 몸을 부드럽게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굳은 기름을 천천히 녹이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설명드립니다. 차가운 프라이팬 위의 기름은 딱딱하게 굳어 있지만 따뜻한 열이 들어가면 천천히 부드러워집니다. 우리 몸도 비슷합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면 위장 운동이 조금씩 깨어납니다.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새 부족했던 수분을 보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보통 150ml 정도를 천천히 마시는 것이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들이키기보다 조금씩 넘기면서 몸이 깨어나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거창한 건강법이 아닙니다. 몸은 작은 습관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비싼 건강식보다 중요한 것은 몸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생활입니다. 견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견과류라도 늦은 밤 짜게 먹고 급하게 삼키면 도움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적당한 양을 천천히 먹고 몸 상태에 맞게 관리하면 혈관 건강에 훨씬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은 특별한 한 가지 음식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언제 먹는지, 어떻게 먹는지, 몸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저는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그 사실을 계속 확인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333 습관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몸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나 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어르신들이라면 꼭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실천하실 분은 댓글에 333 시작이라고 한번 남겨주십시오. 함께 건강 습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어르신들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먹을 수 있는데 버리기 아깝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견과류처럼 비싸게 산 음식은 쉽게 버리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까운 마음 때문에 건강이 더 나빠지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오늘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오래된 견과류의 위험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견과류는 마른 음식이라 오래 둬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심지어 냉장고에 넣어두면 안전하다고 믿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견과류에는 지방 성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지방이 공기와 만나 산패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름이 오래돼서 변질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점점 냄새와 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몸속에서는 혈관과 간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자주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오래된 식용유 냄새를 떠올려 보시라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고소한 냄새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텁텁하고 불쾌한 냄새가 납니다. 견과류도 똑같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는 훨씬 빨리 변질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그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조금 눅눅해져도 그냥 먹고 냄새가 살짝 이상해도 아까워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몸에 좋으라고 먹은 견과류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3세 최순자 여사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평소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셨고 견과류도 매일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며 몸이 쉽게 피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 증상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상담을 자세히 해보니 몇 달 전에 대용량으로 사둔 견과류를 계속 드시고 계셨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뒀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확인해보니 견과류 상태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눅눅해져 있었고 냄새도 처음과 달랐습니다. 특히 일부 견과류는 오래 보관하거나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생길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입니다. 이 이름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곰팡이에서 나오는 매우 위험한 독성 물질입니다. 간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몸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오래된 견과류에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이미 변질이 진행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절대 오래된 견과류를 억지로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냉장고에 넣어두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냉장고도 완벽한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문을 자주 열고 닫으면서 습기가 생길 수 있고 오래 보관하면 산패 자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봉지를 여러 번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공기와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변질 속도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큰 봉지 하나를 오래 먹는 것보다 소포장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냄새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고소한 향이 아니라 텁텁하거나 기름 쩐 냄새가 나면 바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색 변화를 보는 것입니다. 원래보다 색이 탁하거나 이상하게 변했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눅눅함입니다.
바삭해야 할 견과류가 축축하고 물러졌다면 이미 상태가 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은 음식 버리는 것을 더 아까워하십니다. 예전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한 음식도 참고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외래에서 늘 비슷한 말씀을 드립니다. 음식값 아끼려다가 병원비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입니다. 특히 혈관 건강이 나간 건강은 작은 습관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견과류는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신선할 때 제대로 먹어야 도움이 됩니다. 오래된 견과류를 억지로 먹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습관이 아니라 오히려 몸을 지치게 만드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냉장고 안에 오래된 견과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나시면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샀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 견과류가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습관에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작은 실천 하나가 몸을 다시 살리는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부디 오늘부터는 아끼는 마음보다 건강을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대신 바꿀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연세가 들수록 먹는 음식의 신선함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에서는 어르신 혈관 건강과 뇌 건강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견과류 이야기들을 하나씩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견과류가 도움이 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고 어떻게 보관하고 어떤 습관으로 이어가느냐라는 점도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를 아주 깊이 느꼈습니다. 건강은 특별한 사람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결국 몸의 미래를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병이 생긴 뒤에 후회하십니다. 그때 조금만 더 조심할 걸 그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짠 견과류 대신 무염 견과류를 선택하는 것, 오래된 견과류를 정리하는 것, 아침에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 견과류를 꼭꼭 씹어 먹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결국 혈관을 지키고 뇌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뇌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오래 웃고 이야기하기 위한 건강입니다. 손주 이름을 기억하고 가족들과 산책하고 내 두 발로 스스로 걸을 수 있는 노후를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보호자분들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관리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는 가족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가족 모두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 습관이 조금씩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나 가족분들 중
혈관 건강 걱정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십시오.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댓글에 안심 2글자 꼭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을 보면서 저도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준비하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직접 어르신 건강 지키는 진짜 정보만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건강이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